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J입니다. 3열 시장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차가 시장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가 한국인 감성에도 잘 맞고 꽤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팰리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익스플로러가 3열 시장에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독일 차에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벤츠 GLS가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넘사벽이라 가지고 익스플로러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러가 티구안에 한 1, 2년 정도 제왕의 자리를 뺏긴 거를 제외하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입차 SUV 판매량 1위를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제외하면은 포드가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저희 와이프 차도 포드인데 포드가 참 디자인 트렌드에는 무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포드 차 중에서 익스플로러, 전세대 익스플로러가 가장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드의 크로스오버 차종 중에서는 아마 가장 디자인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익스플로러가 풀 체인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한국어 포드 익스플로러 리뷰는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수입 대표 준대형 SUV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자,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변화의 가장 큰 요소는 전 세대에서는 전륜 구동이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번 세대에 오면서 후륜 구동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휠베이스가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앞 전면이 굉장히 투박했었는데 그 투박한 부분이 약간 누그러들면서 약간 샤프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세대에 익스플로러가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 세대의 익스플로러를 기대하신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초를 치는 것 같지만 디자인 쪽에서는 이번 세대는 완전히 망인 것 같아요. 지난 세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드 크로스오버 중에서는 이 익스플로러가 가장 예뻤었거든요. 특히 페리 모델은 정말 이게 포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투박하면서도 세련됨을 전혀 잃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 된 익스플로러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실망감을 줬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게 2000년대 자동차 디자인인가? 이렇게 놀랐었는데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았거든요. 실물로 봐도 요즘 세대에 너무 안 맞는 그런 디자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미국 차 같지 않고 오히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일본 차를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도록 하죠. 자, 앞모습을 조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자동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트렌드는 커다란 디자인 요소를 단순하게 하고 작은 디자인 요소를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리고 트렌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익스플로러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릴을 보시면은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세 차량들은 조금 더 큰 그릴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크기를 떠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섬세함 그리고 화려함을 주려고 삐져나오게 한 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은 정말 옛날에 90년대에서 유행할 법만 한 커다란 눈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줬는데, 차라리 그릴을 좀 더 단순하고 크게 하고 눈을 굉장히 얇게 했으면은, 지금 포드에서 대표 중형 SUV가 엣지입니다. 엣지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듯이 T 모양으로 이렇게 전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를 의식한 게 보여요. 근데 T자를 만들려고 해도 눈을 좀 얇고 좀 화려하게 하면서 그릴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좀 더 단순하게 했으면은 아주 좋지 않았을까. 지난 디자인을 버리면서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옆쪽에서 보고 그리고 앞쪽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경사가 보이죠.
경사를 둘러가면서 이렇게 깎아놨거든요. 그래서 지난 익스플로러에서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동 기어가 있어가지고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밀려 나오고 뚱뚱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깎아서 약간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는 자세히 보면은 안에 주간등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길게, 상당히 길거든요. 이렇게 길게 예쁘게 뻗어져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안에 2구 LED가 상당히 남성스럽게 굵직하면서도 그리고 섬세함이 보여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한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양각으로 익스플로러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줘 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예쁜 것 같고요. 저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남성답게 좀 굴곡을 많이 줬죠. 전체적으로 지금 익스플로러가 각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쪽을 보면 더 아시겠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옆면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굴곡을 이렇게 시원하게 줘가지고 굉장히 남성스럽고요. 또 이쪽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그릴이나 열교환기에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은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바퀴 쪽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에어 커튼이라고 하거든요.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좋게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릴 디자인은 상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포드스럽거든요. 포드나 링컨을 보시면은 굉장히 얼키설키 되어 있는 그릴로 섬세함과 세련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이 트림은 여기 중간에 이게 플라스틱인데 메탈 같이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또 상당히 예쁘게 트림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지난 세대의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A 필러, 그리고 B 필러,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D 필러까지 다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어요. 바디는 여기 C 필러밖에 없습니다. 트래버스 가장 상위 트림을 보면은 바디 색깔과 똑같이 유광으로 이렇게 휠 트림을 줬었죠. 저는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각을 굉장히 중시한 차량인데 지금 옆에 보면 아주 크게 굴곡을 줬어요. 여기서 정말 큰 굴곡이 3개 이렇게 떨어집니다. 완전 파도 치는 것처럼 몸매가 너무 각져가지고 좀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좀 해결해 주는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지만은 중간에 크롬 라인 예쁘고요. 그리고 좀 좋은 점은 이렇게 차량 도어를 열어보면은 이 도어가 끝까지 이 차량을 다 덮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차량이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바디에 우리가 밟고 올라가면서 나왔던 흔적을 문을 닫으면 볼 수 없게 이렇게 트림을 잘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자,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20인치 기본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 휠도 엄청 예쁘네요. 이 정도면 뭐 ST 모델을 선택하면은 굉장히 더 예쁘고 까만색 스포티한 게 들어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리미티드에 옵션 많이 넣어가지고 나올 거니까 이 정도 휠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대 익스플로러는 적어도 세련되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이 익스플로러도 뒤에 후미등을 아주 작게 포지션을 잘 해서 그나마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잘 디자인한 것 같지만 각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단순한 후미등 디자인이라든지 정말 옛날 일본 차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위에 스포일러가 왠지 슈퍼카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은 괜찮고, 옆에 에어 커튼 부분은 단차를 일부러 줬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트렁크 들어가는 쪽에 크롬으로 악센트를 주고 그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트림을 대줬는데 굉장히 좀 센스 있게 그렇게 무늬 있게 넣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뭐 이렇게 견인할 수 있게 연결대를 넣어놨는데 너무 좀 생뚱맞은 위치에 있고 가리개도 없어서 약간 흠이긴 하지만 원래 디퓨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머플러 주변 부분을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을 잘 했어요. 머플러도 커버를 주진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빼냈는데 차라리 커버 넣은 것보다 이런 디자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차를 ST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스포티하게 머플러 부분을 잘 트림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세대 익스플로러의 중간에 크롬 바와 이 후미등의 연결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었어요. 굉장히 저는 감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풀 체인지된 익스플로러는 뒷부분은 바뀌었다고 많이 보여지지도 않으면서도 지난 세대가 갖고 있었던 세련됨을 쭉 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약간 아쉽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은 상당히 많이 깠어요. 굉장히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차량이라서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인테리어는 미국차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욕 나오지 않는 아주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다 마감을 했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좀 싸구려 플라스틱은 제가 아주 열심히 찾아야 한두 군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 재질을 썼어요. GM이랑 비교하면 그 부분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H백 벤트 부분도 일본차 느낌이 나면서도 남성답고, 그리고 안쪽에 크롬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 제가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면서 기대했던 점은 가상 클러스터와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센터 스크린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옵션이었어요. 최상위 트림에는 기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량은 이 리미티드 차량에 이런 옵션 다 들어가는 차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아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큰 스크린들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차량이 지금 이런 게 빠져 있는데도 5,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미국 가격으로. 그래서 한국 가격으로 아무리 싸도 큰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옵션들 다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거의 6천만 원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센터 페시아 부분은 상당히 디자인이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우드 느낌이 나는 좀 값비싼 느낌의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는 또 아주 선택을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린은 주변 이렇게 프레임을 유광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아주 주변 디자인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스크린의 베젤은 좀 크지만 프레임 마감을 잘해서 그런지 그렇게 밉지는 않고요. 스크린은 유저 인터페이스는 예쁘게 잘 디자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느립니다. 약간이 아니네, 상당히 느립니다. 이번 세대의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느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처음에 고장난 줄 알았거든요. 세팅을 눌러도, 그러니까 어떤 세팅은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보여줍니다. 이쪽에 센터 컨트롤 부분은 H백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탈 트림 같이 버튼들을 다 디자인해서 아래쪽 위쪽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바람 세기 조절하는 버튼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는데, 그 주변의 플라스틱에 약간만 돈을, 아주 약간만 돈을 더 들였다면, 이 부분이 얼굴인데 얼굴에 조금만 더 성형비를 들였다면 어땠을까, 좀 아깝고요. 하지만 이 다이얼들은 다이아몬드 커팅보다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톱니로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아주 센스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인치 스크린이 없는 요 8인치 스크린을 가진 차량을 만약에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또 장점이 있어요. 그 밑에 적어도 좀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키나 지갑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도 아주 고급스럽게 주변을 메탈로 트림을 해놔가지고 아주 선택을 잘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 콘솔 디자인이 가장 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콘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메탈 느낌이 나게 전부 다 마감을 해놔서 촌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촌스러울 수 있었던 요소들을 가지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 세대에 오면서 기어 시프트를 기어 봉으로 안 하고 다이얼로 해줬어요. 다이얼로 하면서 디자인이 한층 더 살고요. 그 이외에 버튼들도 아주 정돈이 잘 돼 있게 이렇게 버튼 배열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버튼들을 보면은 버튼에 전부 다 글자가 안 적혀 있고 아이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퀴 모양, 그리고 뭐 차 모양, 그리고 손 모양 있는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딜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매뉴얼을 들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트랙션 컨트롤을 온오프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힐 스타트 온오프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손바닥은 힐 스타트는 아닌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레터를 밟는 그 순간에도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기어봉은 제가 오면서 써봤는데, 전자식이면 파킹을 따로 빼줬어야지. 파킹까지 여기 넣어놔가지고 파킹, 후진, 뉴트럴,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진하고 후진하고 칼질을 해야 되는 경우에 후진, 전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파킹이 여기 없었다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파킹을 마지막에 놓는 바람에 우리가 전진 후진을 옮겨가는데 약간 불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커버를 이걸 누르면은 열리게 돼 있어서 아주 잘 돼 있고요. 여기 안에는 USB-C 포트가 있고 12V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디자인도 예쁘게 돼 있는데 컵홀더 앞쪽에는 우리가 또 키를 넣을 수 있게 또 수납 공간 하나를 더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우리가 폰을 놔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은 열어보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봤던 센터 콘솔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공간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안에도 12V 충전 포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뱅앤올럽슨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급 차량에서는 뱅앤올럽슨 옵션을 넣으려면 200에서 300만원 가량을 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뱅앤올럽슨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만큼 비싸게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도 뱅앤올럽슨이 들어가서 문짝 트림에 뱅앤올럽슨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또 굉장히 예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오디오 질도 상당히 좋겠죠. 자,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포드 핸들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미국 차들 중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적이게 각을 이렇게 줬는데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버튼 디자인들도 상당히 요번에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이렇게 주변의 트림들은 여기 아래쪽에 요번에 포드가 톤을 굉장히 선택을 잘 했어요. 그래서 메탈 톤이 들어간 부분들은 굉장히 미래적이면서도 아주 스포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플라스틱도 약간 메탈, 블랙 메탈 느낌이 드는 트림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예쁩니다. 버튼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서로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메탈 트림 위쪽이랑 아래쪽을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던지 아니면은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다르도록 해가지고 좀 차이를 뒀으면은 조금 더 직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센터 클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클러스터는 상위 트림이나 아니면 옵션을 넣으면은 가상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가상 클러스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차는 6인치 안에 센터 스크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시원하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굳이 제가 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네요. 안에 보면 아주 오밀조밀하게 정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차가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 그리고 레인 키핑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앞뒤 카메라도 있고, 360도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오토 브레이크도 있고, 전방에 카메라를 가지고 표지판을 읽어서 주변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이 중앙 스크린에서 다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제 눈에 다 잘 들어오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핸들 위치나 좌석 위치에 따라 가지고 많은 OEM들이 이 클러스터 부분이 눈에 안 보이게 디자인을 많이 해놔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어디에 앉아도 클러스터가 잘 보이게 각도를 아주 선택을 잘 했어요. 그래서 크지 않지만 눈에 너무 훤하게 잘 보이는 아주 센스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가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때마다 센터 스크린에 그래픽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멀이죠. 그리고 제가 건너가면 슬리퍼리 해가지고 미끄러운 지역을 갈 때, 그리고 이 부분은 오프로드 갈 때,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또 굉장히 이렇게 폭발하는 듯이 멋있는 그래픽을 줬고, 견인하는 모드도 따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모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3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의 공간은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3열 자동차들 중에서는 가장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GLE도 3열이 가능하고 Q7도 3열이 가능한데 3열이 굉장히 작다고 사람들한테 혹평을 받고 있는 자동차들이죠. 근데 그네들은 3열을 위해서 태어난 자동차들은 아니죠. 억지로 구겨서 3열을 넣은 자동차들이고, 이 차나 트래버스 그리고 XT6, X7 모두 3열을 아예 정조준하고 나온 차량들인데 이 차는 조금 너무하네요. XT6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T6도 차량 폭을 많이 이렇게 눌려놔가지고 뒷좌석이 2인밖에 안 나왔었죠. 트래버스랑 다르게. 그런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3열에는 딱 2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열에 3인을 앉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메리트죠.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3열의 공간 중에서 헤드룸은
괜찮죠. 상당히 지금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 좀 더 공간이 있고, 레그룸도 괜찮습니다. 레그룸 보여드릴게요. 레그룸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차의 단점이 뭐냐면 3열 좌석이 너무 얕습니다. 지금 앉는 좌석이랑 발이랑 이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무릎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작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무릎 공간이 꽤 있지만은 키 크신 분들은 무릎이 막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공간이 있지만은 불편합니다. 그건 좀 많이 불편하고요. 지금 앉는 자세도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좌석이 너무 낮은 바람에.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은 제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C필러에서 연속 바디가 나오고 D필러에서 바디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조금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실내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3열에서는 역시나 시야는 필러들이 다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2열까지는 좀 괜찮은데 3열은 H백 벤트가 하나씩 있어요. 좌석마다 하나씩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맞박에다가 바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런 위치로 돼 있고요. 그래서 XT6도 마찬가지지만 그네는 좀 이렇게 좀 길게 해놓고 옆으로 좀 빼놔가지고 그나마 좀 분산이 많이 됐는데, 이 벤트는 전 별로 선호하는 벤트는 아닙니다. 지금 팰리세이드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건 전혀 좋은 벤트가 아니에요. 좌석당 하나의 컵홀더가 있습니다. 근데 트렌드를 아주 못 맞춰주는 부분은 뭐냐면 3열에 USB 충전 포트가 없어요. 네. 지금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3열에도 USB 포트가 2개였나? 아무튼 요즘에 3열에까지 USB 포트가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 차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아래쪽 위쪽 다 너무 평평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헤드레스트가 좀 문제예요. 헤드레스트가 아주 얇게 돼 있어서 접혀가지고 좌석하고 등받이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헤드레스트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이러려면 굳이 왜 만들어 놨어? 아예 역할을 못하는데. 그래서 3열은 좀 많이 아쉽네요. 이 익스플로러가 3열로 굉장히 유명한 차인데 3열로 칭찬을 해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트래버스보다는 조금 적은 느낌이 들고요. 중간에 지금 샤프트 터널이 약간 높게 솟아 있지만 중간에 어차피 사람이 앉지 않는 캡틴 좌석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트래버스보다 약간 좀 더 센스 있는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 트래버스는 중앙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플로어만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밟을 수 있게 아주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중앙의 통로가 2열과 3열 간의 접근성을 주는 그 통로인데 트래버스처럼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것보단 그렇게 이렇게 수납 공간도 두고 컵홀더 여기를 두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백은 여기 중간에 보면은 2열에서 2, 3열을 컨트롤할 수 있게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바람 쐬기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좋고요. 그리고 USB랑 USB-C 포트가 있어가지고 충전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컨센트까지 있는 것은 아주 좋지만 아까 3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SB 포트가 너무 적어요. 2열 3열에는 지금 2열 3열 통 합해서 USB 하나, USB-C 포트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트래버스도 그렇고 지금 팰리세이드도 제가 영상으로 보는데 1열 이후에는 공간이 큰 차량들인데 H백 벤트를 좌석당 하나씩만 줬어요. 센터 콘솔에 H백 벤트가 없죠. 그래서 각 좌석에 2열, 3열은 좌석당 1존으로 공조 시스템이 운영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굉장히 비싼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 캡틴 좌석에는 1인당 하나씩 화면이 있어요. HDMI 케이블까지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많은 미디어를 볼 수 있게 굉장히 고급 옵션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급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BMW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BMW 이렇게 고급 차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서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2열 리뷰할 때 이게 선쉐이드가 있는가 물어보거든요. 이 차는 선쉐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선쉐이드 옵션이 없어요.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긴 한데 고급 옵션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가지고 있어서 뒤에 앉으신 분들이 쾌적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뱅앤올롭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어에 예쁜 뱅앤올롭슨 액센트가 들어간 것은 또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차량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3열을 다 사용하고 있을 때 트렁크 공간이죠. 이 익스플로러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트래버스가 지금 유니바디 차량 중에서는 제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BMW X7하고 벤츠 GLS를 빼면은 그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작아도 제가 도요타 라브4를 봤을 때 말씀드린 건데 얘도 이렇게 바닥 패널이 뒤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뒤집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청소하기 쉬운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한국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김치 국물은 걱정 없을 것 같네요. 또 이 바닥 패널이 센스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가지고 공간을 좀 더 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장 보고 왔을 때 이렇게 장보기 식품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넣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장을 많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도 지금 3열을 자동으로 눕힐 수 있게 돼 있어요. 3열만 전자동으로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은 접히죠. 접히는데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속도가 지금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팰리세이드는 제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느렸어요. 확실히 트래버스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트래버스가 너무 상쾌하게 컨트롤이 됐었죠.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헤드레스트부터 내려가고 천천히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속도의 최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BMW가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그리고 올라오는 속도도 상당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준대형 차량이라서 2열까지 다 접으면 굉장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저희 2020년 올 뉴 포드 익스플로러 리뷰 잘 보셨나요? 지금 3열 시장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이제 곧 큰 3파전이 일어날 것 같죠. 팰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트래버스 요 3기종이 굉장히 큰 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는 가성비 진짜 갑이죠. 그리고 아주 차가 잘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입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트래버스는 차량도 엄청 크고 가격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괜찮았지만 그래도 명성은 이 익스플로러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익스플로러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3열 시장이 어떻게 될지 판국을 우리가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제가 외장은 아주 큰 실망을 했고 실내에서는 꽤 많은 점수를 얻었죠. 그리고 시승기를 찍고 왔었는데 시승에서 굉장히 섬세하지 못하지만 거칠고 그리고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럭셔리하지 않은 브랜드에서 이런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준대형 3열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옵션과 실내를 정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팰리세이드를 보시겠고, 좀 더 많은 공간을 보시는 분들은 트래버스를 보시겠죠. 이 차가 실내나 실외에서 빠진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를 좀 더 중요시 생각하고 3열 준대형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 익스플로러가 제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드가 시장에 굉장히 발을 잘 맞추는 편이죠. 그래서 곧 출시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 리뷰를 보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리뷰를 일주일에 하나 만드는데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